안녕하세요. 뷰티엠TV 가장 발빠른 뉴스입니다. 현재 미용계에서 반영구 메이크업 팝업화에 대한 이슈가 가장 핫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반영구 메이크업의 정확한 용어, 국내 반영구 시술 현황, 국회 반영구 메이크업 팝업화 추진 상황, 중앙의 입장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후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뷰티엠TV 서영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반드시 합법화되어야 될 반영구 메이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반영구 메이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대한미용사중앙회 김홍백 사무총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사무총장 김홍백입니다. 반갑습니다. 총장님 먼저 그 용어부터 정리하고 가시죠. 반영구 메이크업, 퍼머넌트 메이크업, 세미 퍼머넌트 메이크업, 또 반영구 화장, 미용, 문신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는데요. 대한미용사 중앙회는 반영구 메이크업으로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용어로 쓰고 있지만은 대한미용사회는 일시적으로 반영구 메이크업이라고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적합한 용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업계가 갖고 있는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구 메이크업 시장,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죠. 모든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눈썹 문신이든지 아니면 입술 문신이든지 반영구 메이크업을 대부분 다 하고 계실 겁니다.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1300만 명 정도의 여성분들이 반영구 메이크업을 시술을 받았고, 최근에 와서는 남성분들도 눈썹 문신 같은 경우는 시술을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갤럽의 2021년도 통계로 보니까 성인 여성들 한 45%가 반영구 메이크업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벌써 시장에서는 대중화되어 있는 미용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합법화가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총장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연히 합법화가 벌써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의 반대에 의해 가지고 아직까지 제도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2년도에 아마 대법원 판례가 문신 시술 행위든지 반영구 메이크업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판결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영구 메이크업의 합법화를 얘기하면 2019년도 10월달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낙연 국무총리 시절에 그 국무회의에서 반영구 화장을 양성하겠다 이런 발표를 해가지고 사실 이 미용인들의 기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2년이 다 돼가도록 지금 반영구가 합법화가 되고 있지 않아가지고 저희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그 반영구 합법화, 입법화 과정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당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는 모든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의료인만 가능하나 현재 반영구 화장은 미용관리 일환으로 미용업소 등에서도 시술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불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19년도 한국타투협회 보고에 따르면 문신 시술 시장 규모는 약 1조 2천억 원 정도로 추정되며 아주 큰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향후 개선 방안으로는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 얼굴에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영구 화장은 비의료인의 시술까지 허용한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향후에 별도 세부 방안을 통해 확정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국무총리께서 제도화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 주신 것만 해도 굉장한 저희들은 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이때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문신이나 또 반영구 메이크업에 대해서는 협의조차 하지도 않아 왔었는데 총리께서
반영구 화장 제도화를 언급하고 난 이후에 보건복지부는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문신시술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1919년도에 용역을 줘가지고 이 보고서를 지금 보건복지부가 받아서 채택을 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사연 그 용역 그 자료에 보니까 거기서도 이미 2019년도에 그 여성들이 45%를 받고 그 남성들도 한 16% 받는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반영구 화장은, 반영구 메이크업은 지금 거의 그 우리 생활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이제 법을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회법 상황이 그 박주민 의원이 문신사법을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회에서도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문신사법을 발의를 하셨고, 또 엄태영 의원님은 반영구 화장 문신사법을, 또 류호정 의원은 타투어법을 각기 이제 발의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고, 또 민생법안 처리해야 될 민생법안 순서에 밀려가지고 아직까지는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미용 관련 법안 제정에서 가장 그 어려운 점이 그 의사단체들의 반대인데, 그 의사단체들의 반대의 논리를 보니까 주로 문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문신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문신 시술을 잘못 받았을 경우에 그걸 복원하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걸리고 어렵기 때문에 이 법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의사들은 주장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경우에 주정부에서 반영구 화장이나 문신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은 이 시술에 대한 것은 검증을 하지 않고 간단하게 위생을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만 기준점을 두고 자격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문신을 시술하는 사람들이나 반영구 화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법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법을 제정한다기보다는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필요로 눈썹 문신이나 입술 문신이 필요한 여성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가지고 하루빨리 제도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는 일반 국민들 뿐만이 아니라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도 그런 시각에서 접근을 해서 제도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구 메이크업의 합법화에 있어서 저희 대한명사중앙회의 명확한 입장은 어느 방향입니까?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은 문신사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도 문신사법으로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고, 대한미용사회에서는 문신사법이나 또 타투법으로 이렇게 독립된 법으로 갈 게 아니라 결국은 반영구 화장이 됐든지 문신사가 제도가 됐든지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가 위생의 업무 부분에서 이걸 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공중위생관리법 체계 내에서 미용의 전문 부문으로 제도를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이 법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 미용인들이 원하는 거는 문신하고는 거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눈썹하고 입술, 여기 반영구 메이크업을 원하는 거지 문신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기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신은 병원에서 시술하는 것도 꺼리는 입장이다. 아트 문신에 대해서는 병원에서는 허용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또 제도를 하기 위한 문신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게 상당히 쉬울 것 같아 보이니까 아마 문신사법이나 타투법으로 정리해 가려는 거 아닌가. 근데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문신의 제도화가 아니라 여성분들이나 지금 현재 미용을 위해서 남성분들이 일부 향하고 있는 반영구 메이크업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한 것이지,
일부 특정한 그룹에서 하고 있는 문신을 제도화하자는 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미용사회는 반영구 내지는 문신 제도화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여타의 단체들, 대한미용사회 또는 피부미용사회, 메이크업 미용사회, 네일 미용사회에서 주장하듯이 공중위생관리법 하에서 미용의 전문 부분으로 제도를 하자고 저희들이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 외에 실제로 문신과 관련된 또 반영 과정과 관련된 여타의 단체들에서는 이렇게 단일법으로 가는 걸 한번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이게 위생이나 보건 쪽의 영역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기존에 있는 공중위생관리법 체계하에서 미용의 전문 영역으로 자리 잡기를 저희는 바라고 앞으로 그렇게 활동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잠깐 정리를 하자면 해당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공중위생관리법 체계 하에서 커트, 펌, 염색 등에 포함되는 미용 업무 영역 중에 반영구 분야를 새롭게 확대 삽입하는 것이 현재 중앙회가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예. 설마 저 국무총리까지 약속한 게 법안 제정이 안 되겠습니까? 저는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미용의 현장에서 반영구 메이크업을 하시면서 매출을 올리시고 또 오랫동안 그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해오신 분들 모셔가지고 이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우리 또 해. 이제 그 마무리 할까요?